네, 안녕하세요. 박PD입니다. 오늘은 온가정 프로젝트 이제 79일차입니다. 여기는 후쿠오카 제가 머무르고 있는 숙소 주변 러닝 코스예요. 사람들이 많이 뜁니다. 저도 어제 주말에 뛰었거든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오전 9시 비행기로 후쿠오카에서 김해공항으로 귀국 예정입니다. 슬슬 이제 갈 준비를 해보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 옆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박재원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 도대체 이 일을 이렇게까지 하는 도대체 그 동기가 뭐냐,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도 제 스스로 한 번씩 가끔 의문이에요. 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저도 가끔 문득 들 때가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뭐가 정답인지 딱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래도 제가 하는 이 1년의 일의 진행 과정에서 남들과의 좀 그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아날로그적으로 되게 무식하고 직접적인 대면 미팅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전라남도 목포에 내려가서도 22개군의 각 지역별로 제가 판단하는 유망식품 브랜드들 선별해서 미팅하고 만나는 그 과정에서도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솔직히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향후 제가 구축할 플랫폼들의 어떻게 보면 정말 메인 고객분들이시니까 제 입장에선 제 플랫폼 사업체의 고객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 창업가 대표가 그분들과 직접적으로 정말 무식할 정도로 계속해서 만나면서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필요한 제도나 현재 그들이 글로벌 브랜딩 과정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들이나 이런 현황들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소통하고 그들 니즈를 파악하는 게 저는 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 않고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어려운 거랑 쉬운 거랑 그런 것들은 다른 문제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후쿠오카에 넘어오게 된 배경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글로벌 브랜드화 하려면 우리나라 자국민이 아닌 해외 판매하고자 하는 시장에 타겟 유형의 또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네. 일상들을 관찰하고 소통하고 직간접적으로 눈으로 봐야 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이렇게 현장에 와서 이렇게 직접 살아보면서 체험을 하는 것도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글로벌 시장들의 어떤 고객들이 어떤 유형일지 직접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는 목표인 거죠. 저는 그 직접적인 이해가 사실 확실히 되지 않으면 답답해가지고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로 풀고 싶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운영 방식들로 증명해내려고 이 일을 하는 건데, 남이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듣고 보고 만지면서 그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질적으로 짜여지는 어떤 플랫폼적인 솔루션이나 제도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하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비즈니스라는 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하나의 도구적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그 자체를 넘는 가치라고 보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는 문제 해결의 하나의 도구인 거고, 제가 풀고자 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이제 전라남도의 유망 농수산식품 브랜드사들의 진짜 문제는 홍보고, 국내 내수 시장이 침체되고 작아짐에 따라서 결국 글로벌 브랜드화로서의 시장 진출이 좀 더 순탄하게 돼야 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식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좀 더 잘 해낼 수 있다라는 방법이 있다고 믿는 건데, 그 믿는 방식대로 한번 검증해보고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결국 아무튼 하나의 키워드로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 소통인 것 같고, 제 강점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맞닥뜨리면서 일단 타협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태도적으로 아직까진 저한테 다행히 에너지가 크게 있어서, 이게 특히나 초창기에 첫 단축일 때 현실적인 어떤 여건, 돈이나 갖가지 현실적 환경이나 이게 피로감도 크고 하다 보니까 자칫 일을 할 때 타협하기가 엄청 쉽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타협하지 않고 있어요. 네, 저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의 동료라고 할지언정, 제가 정의하는 실질적 시장의 문제와 거리감이 생겼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정인데, 아직까지는 제 방식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 운영 과정의 핵심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경험하고 몸으로 느끼고 보고 배우고 들은 것만 믿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의사결정 중요하게 할 때는 정말 제가 현장에서 느낀 그 감각들을 중요시해서 판단하는 편인데,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현재 같이 이 위포트라는 인프라 안에서 같이 협력하고 싶은 전남의 유망 농수산 가공식품 브랜드사의 대표자분들께 충분한 가능성과 감동을 한 것 같고, 그에 응해서 따라서 저도 역시 그들이 충분한 리스크를 걸고 되게 귀하게 사업 도전을 하고 계신 만큼, 저도 그에 보답해서 뭔가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이런 온가정 슈퍼마켓, 그리고 몸 마음 컨디션에 따라서 장을 본다라는 어떤 좀 새로운 차원의 마케팅 방식들로 그들 상품이 좀 더 빠르고 유효하게 PMF에 대한 테스트 이후에 시장 현지로서 충분히 현지에서 실제 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파고들 수 있게끔 깊게 침투해 볼 예정이거든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의미 없다고 절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기타 코트라나 기타에서 진행하는 박람회나 혹은 제가 속해 있던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이런 형태나 뭐 이런 구조들을 절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좀 더 그 업무의 차원이 만약에 브랜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와의 현지화라고 한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운영 방법론들이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로컬라이제이션하고 실질적으로 브랜드 현지화를 성공시킨다라는 차원에서의 목표는 유효하지 않은. 왜냐하면 현대까지 뭐 기타 박람회라든지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해당 운영 방식 이후에 정말로 글로벌 브랜드화라는 성과를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낸 중소기업 식품 사례가 과연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번 대답이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본다면 저는 아직 사례가 거의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냥 이례적으로 뭐 김밥, 냉동김밥이 뭐 인스타에서 누군가 갑자기 화두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글로벌 수출이 됐다. 뭐 김이 갑자기 엄청 유명해졌다. 그것도 역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뭔가 실질적 시스템상에서 의도한 방식대로 운영해서 조작된 성과가 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성과들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재분석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말 더 나은 구조와 시스템 운영 방법론으로 현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뭐 전남을 포함한 로컬 어떤 식품사들, 중소식품사들의 어떤 정말 진정성 있는 상품들을 어떻게 옥석을 가려낸 상품들을 어떻게 글로벌 브랜드화로서의 어떤 입지를 뭐 일본 현지 식품사나 혹은 뭐 중국 식품사랑 경쟁해서 아시아 식품 시장에서만큼이라도 시장 점유율이나 인지도를 더 크게 구조적으로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운영 방식들을 문제점들을 두고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기엔 뭐 현실이 아직 정말 너무 냉엄하고 녹록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사업하면서 체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의한 문제 구조 안에서는 사실 제 생각엔 다 핑계일 뿐이어가지고 아무리 나이가 많던 적던 뭐 경력이 있던 없던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가 정의하고 있는 문제점의 시장 구조 안에서 저는 좀 더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가장 어떤 백그라운드와 토대는 제가 정말 귀하게 한번 다뤄보고 싶은 유망한 선별식품 브랜드사와 그리고 파트너십이라는 구조로서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이건 제 실력과 무관하니까 운인 거죠, 운이죠. 그리고 나머지 제 역량적으로 검증해야 될 것들은 지금 후쿠오카에서 현재 와서나 제가 생각하는 온가정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시나리오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들로 구상하고 같이 관계자들이 공감을 얻어가지고 팀 프로젝트의 어떤 시간이나 속도감을 높일 수 있을지가 이제 제가 해내야 되는 역량과 미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야기가 조금 길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저는 이제 사명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일인 터라 제 목숨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라면 목숨까지 걸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저가 없어지면 엄마가 슬픕니다.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목숨을 바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할 마음을 항상 품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서 좀 더 제가 여태까지 이제 후쿠오카의 마지막 점을 찍어야지 이 프로젝트 시나리오를 현실적으로 작성할 수 있거든요. 네. 기획뿐만 아니라 명분도요. 네. 제가 뭐 한 번도 해외에 살아본 경험도 없고 외국인 입장에서 뭔가 일을 해본 경험도 없는데 경험 없이 또 제가 무슨 일을 한다라는 거는 저도 똑같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거든요.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아는 척 더럽게 해요 정말로. 아 정말 싫습니다. 너무 많아요 진짜로. 꼰대들 너무 많아요.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서 어쨌든 후쿠오카 차로 왔고 온 덕에 시나리오를 이번 주 안에 데드라인 딱 잡고 이번 주 안에 마감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만약에 이번 주 안에 못 쓴다 그러면 전 관계자들한테 큰 어떤 책임이나 회피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최대한 결국 완성해서 데드라인 맞춰서 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번 주 목표입니다. 네. 바다가, 아니 이 바다도 오코노미야키 집에서 옆에서 만난 일본인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이 러닝 코스를 모르고 갈 뻔했어요. 토요일에 그 저녁에 FGN 그 올로프 미팅 마치고 저녁에 또 오코노미야키 집 가는데 옆에 바 테이블에 아저씨 두 분이랑 아줌마 한 분 앉아 계신데 옆에 아저씨한테 제가 먹으려고 산 김치 깍두기랑 깻잎을 한국 음식이라고 드셔보시라고 선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맥주 한 잔 저한테 거꾸로 시켜주시고 여기 런닝 코스 알려주시면서 런닝 얘기 좀 했어요. 신기하죠? 저는 그런 게 이런 업무들이나 여행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지에 대한 박 PD만의 일의 동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또 얘기해봤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